엔비디아가 어떤 소식이 먼저 나왔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사실 한동안 이 중국 반도체 수출에 제약이 걸려 있었습니다. H20 칩에 있어서 이 수출이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바이든 정부 때는 허가를 해주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수출에 좀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과의 회담을 통해서 히토류와 반도체 수출이라는 카드를 서로 맞교환을 하게 됐죠. 결국 이 대중 수출이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4% 넘게 급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사상 다시 한번 처음으로 이제 $170까지 돌파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이제 중국과 합의가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히토류 수출 통제를 중국이 이제 해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출을 좀 허가하게 된 것이죠. 러트닉 장관은 엔비디아가 가장 최신형 칩인 블랙웰을 지금 현재 개발한 가운데 이번에 판매를 허용하게 된 H20 칩은 네 번째로 성능이 좋은 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최신 칩은 아니고 오래된 칩이다라고 명시하면서 최고의 제품은 중국에 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낮은 사양 같은 칩들을 중국이 계속해서 사게 되게 함으로써 중국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에 중독이 돼서 더 앞선 반도체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게 이제 트럼프의 계획이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 중국 수출에 대한 부분이 좀 제한이 됐다는 게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이 다시 풀리고 재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까지 높아질 것이다라는 월가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를 또 한 번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오늘 전반적인 기술주의 흐름들이 좋았는데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서 4조 원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랐고요.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MP 머티리얼즈로부터 5억 달러 규모 히토로 자석을 구매했습니다. 이와 함께 브로드컴과 AMD도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술주에 좀 훈풍이 불면서 뉴욕 증시는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주 또 실적부터 이제 지표에 대한 발표들이 제가 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도 어떻게 보면 폭풍우 같은 그런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면서 관세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까지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결국 6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이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 4월에서 5월까지는 트럼프의 관세가 시장에 그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돼서 가시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소폭 상승할지 유지할지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상승했습니다. 시장의 우려가 좀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일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상승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전달의 상승률보다도 좀 오름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변동성이 큰 이제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2.9%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의 영향이 가시화가 되면서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재정 적자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물가가 이렇게 다시 오르는 게 나타나게 된다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 7월의 기준금리는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태죠. 동결할 것이다라는 입장이 99%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FOMC 회의 이후에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재확인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금리 인하에 또 신중해야 한다는 연준 인사들의 목소리까지 얹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6월이나 7월에 이 미국 경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최근 말했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들이 한동안 계속 나왔잖아요. 6일에 이제 5월 비농업 일자리가 발표가 됐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전월 대비 13만 9천 명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고용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양호하게 나온 만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관측까지 계속해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금리 인하가 7월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지면서
그럼에도 트럼프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촉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파월의 후임자를 찾기 위한 공식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제 파월 연준 의장을 조기 해임하게 되면요. 연준의 독립성이 또 한 번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오게 될 거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달러와 미국채에 대한 매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 이 연준에서 연준이 아니라요. JP 모건의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파월 의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한동안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 이렇게 조기 해임을 하고 계속해서 개입을 하게 된다면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결국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거시 경제에 대한 지표를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 이번 밤에 또 한국 시간으로 밤에 PPI 지표까지 나오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또 미국 시장은 어떤 방향성을 그려 나갈지 또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한 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